네,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지자체에선 공공 배달 앱을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배달 앱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지자체 최초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강임준 군산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이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이 공공 배달 앱이 더욱더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산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이 공공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 배달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군산은 그 GM 자동차 공장 폐쇄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네. 아주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 네.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무너지니까 또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예.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공약에서 준비했던 것이 하여튼 자금의 역유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이 순환 구조를 갖춰가지고 좀 자립하는 토대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바로 민선 7기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뭐 소상공인 지원책,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지원책 중에서 하나로 사실은 이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고 앞으로도 좀 해야 될 것들이 이 군산시 온라인 쇼핑몰 앱을 만들어서 네.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예약이랄지 그 다음에 숙박업 예약까지 이런 종합 쇼핑몰 형태의 앱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걸 다 갖추려면은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이 음식 그 배달 앱이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추가할 부분을 추가해 나가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앱을 개발을 업체한테 맡겨서 했고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시가 만든 이 배달 앱이 다른 배달 앱과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공공 배달 앱이기 때문에 이제 업소들은 이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고요. 네. 아, 네. 또 우리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전에는 다른 배달앱하고 달리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이 작년에는 10% 할인율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8%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할인율.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인 우리 군산 시민들은 8%를 이익을 보게 되죠. 예.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배달앱과 똑같이 우리 사실 그 업소에서 그 수수료나 광고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일부분을 우리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을 또 돌리게 되면은 우리 뭐 업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서로 융륜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도 좋고 우리 소비자도 좋고 이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 앱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 소상공인 분들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특히 바로 저희들이 출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 네. 아. 사실은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선전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네. 출시하자마자 20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2만 명의 가입자가 생겼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이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으로 또 유명세를 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금 5만 명이 넘게 와. 가입을 했고요. 예, 군산의 음식점들 이제 업소들의 가맹이 지금 기존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두 개 합치면은
한 800여 군데가 기존의 가맹점인데 우리 배달의 명수 가맹점이 바로 거기를 다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800여 개가 지금 네. 가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기존에 할 수 있는 음식 업체들은 이제 거의 가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달의 명수라는 브랜드 네임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신 배경도 궁금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좀 사용하고 싶다,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특히 이게 방송을 타다 보니까 네. 네네. 전국 뭐 한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예. 있고요. 네. 오늘 경기도하고는 배달의 명수 어떻게 보면 상표권이죠. 우리가 출원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사용할 수 있는 협약식을 했고요. 네. 이게 어떤 우리가 뭐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배달의 명수를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가 개발한 웹에 대한 걸 제공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네. 거기까지도 저희들은 일정 정도 제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 배달을 잘 안 해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게 민간 사업자 어떤 독과점을 과연 잘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들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 네. 중앙정부건 뭐 기초자치단체든지 간에 사실은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좀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유간접시설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항만을 놓는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좀 튼튼히 하고 또 편리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세금으로 한다는 논란은 사실은 저는 좀 동의를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예를 들어 무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을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로 말하자면 전통적인 상업들이잖아요. 상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정부나 기초단체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 독과점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실효성 물론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독과점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공 성격을 띈 이 플랫폼은 사실 독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독점의 네. 폐해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독점이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독점적인 폐해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네. 있는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유출을 막아서 네.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자립하는 경제를 좀 토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거기에 대한 한 가지의 정책 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그 문제는 네. 깊게 생각을 뭐 안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잘 살려보겠다는 어떤 예. 좀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이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네. 윈윈한 어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독점적인 뭐 폐해 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달앱, 배달의 명수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군산시의 좀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예. 각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군산시 자체에서는 또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들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때부터 내부적인 논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인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 끝에 사실 정부에서 이제 각종
특정 뭐 계층이나 네.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군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기본 재난소득을 예. 지원하기로 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지금 인터넷으로 일단 접수를 받고 네. 13일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요즘 이렇게 여러모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를 앞으로도 더 이제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신지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니, 사실 저희들은 그 군산의 그런 대기업 2개가 무너지면서 군산 경제가 완전히 50% 이상이 절단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업을 군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셔온다든가 또 그분들이 오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치단체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은 네. 제가 출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면 이제 대기업 한두 개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강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한두 개의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군산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업구조 개편 쪽에 힘을 두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님께서 2번이나 나오셔가지고 군산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업들 그다음 연구소들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또 얼마 전 군산형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해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이 중장기 네. 계획 그런 산업구조 개편은 중앙정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까지 강임준 군산시장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